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나날의 난전생 이철입니다. 반가.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호접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호접란을 이제 구매하신 분 중에 현재 꽃대가 달려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꽃대가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대부분이 지금 꽃대가 어느 정도 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호접란은 명실상부하게 난 중에서는 지금 거의 세계적 탑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들 너무 많아서 호접란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표현인 거고, 호접란이 아무래도 포지션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난을 대중한테 알리게 된 계기도 이제 호접란이고요. 그거는 이제 호접란이 다양성, 그 다음에 호접란 자체도 있지만 호접란하고 다른 유사속, 근친속들하고 교배해서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고, 또 앞으로는 이제 미니 타입의 향 있는 애도 나오고, 또 지금 일반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취미도 있지만 집안의 분위기를 위해서 많이들 갖다 놓죠. 호접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본 관리법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그래도 적어도 호접란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난과에 5대 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속 중에 하나죠. 팔레놉시스라 그래서 라틴어로 나비가 날아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접란입니다. 나비 접자 써갖고 호접란이고, 그리고 라틴어로는 나비가 날아온다는 뜻인데 행운을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호접란을 선물하는 것은 행운을 드린다는 그런 뜻이고요. 호접란을 집에 입양하면 또 행운을 가져온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호접란 하면 모든 난이 마찬가지지만, 제가 앞으로 그 영상을 그러니까 그 난을 입문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영상을 제가 약간 게을리한 것 같아갖고, 최근에 난 쪽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영상을 이제 시리즈로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해요. 뭐 구조라든지 라벨 보는 법 여러 가지. 근데 오늘은 그래도 기초 중에서 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꽃 구조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나비같이 생겼네요,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여기 하나, 그죠? 여기 뒤에 2개, 3개 이렇게 삼각형 있죠? 이게 꽃받침. 그리고 앞쪽으로 갔을 때 이게 하나, 둘, 셋 꽃잎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도드라지게 이쁜 부분을 입술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꽃받침 3개, 꽃잎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맥이 수염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꽃잎술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납득이 되는 설은, 곤충이 앉아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 부위 있죠, 요 부위. 요 부위가 수술, 여기가 암술이에요. 뒤쪽이 암술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가 수정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따로 방송을 찍을 예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수술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에서 여기를 딱가리를 딱 따면 이렇게 끼면 나오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히나요? 노란 거 2송이, 이게 바로 수술이에요. 수술은 띄면 잘 안 떨어져요. 본드 같은 게 붙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데나 대면, 오래된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띄면 딱 대면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죠. 오, 진짜 안 떨어지네요. 자, 비닐 한번 떼어볼래요? 요때가 가장 싱싱한 거예요. 제가 진짜 흔들어 볼게요. 진짜 안 떨어지네. 야,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곤충 머리에 이렇게 딱 붙어갖고요, 날라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수정이 되는데,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고, 진짜 안 떨어지네요. 호접란은 이제 보통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당연히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큰데 심어져 있는 일반
선물 받은 거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산 거라기보다는 뭐 개업이나 그죠? 아니면 승진 뭐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심어요. 뭐 그건 당연히 뭐 문화인 거고 가성비죠. 그래서 이렇게 큰데 여러 개의 난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빼라고 합니다. 왜? 저는 못 키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키웁니다. 왜? 거기에는 호접란하고 일단은 난이 여러 개 심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재배에서는 여러 개 심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뽑아야 되고, 또 거기에,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관엽들 있죠. 이파리 예쁜, 잎이 예쁜, 아이비도 있고, 스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 놓는데 걔네들은 지생이죠. 땅에서 사는 애들하고 착생 종류이기 때문에 식재도 틀리고, 물 관리도 틀리고, 햇빛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둘을 같이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럼 무조건 뽑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구매를 하셨는데, 첫 번째, 꽃대를 어떻게 자르나요? 꽃대는 뭐 시기마다 좀씩 다 틀리긴 한데, 보통 꽃대를 자를 때요, 이렇게 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꽃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대륜이고, 요거는 중형종이에요. 중형종은 보통 가지가 많이 피어 있고, 대륜 같은 경우는 꽃대가 한 대나 세력이 좀 이렇게 두 대를 올려서 보통 키우죠. 근데 한 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구매하면 꽃대를 여기를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딱 꽃대 있는 부분 잘랐는데 보통 마디를 하나, 둘, 세 개 정도 남기고 자르라는데 그게 세 개라는 게 딱 세 개다, 네 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꽃이 펴 있던데 이렇게 여기는 이미 생장점에서 나와서 자랐죠. 그죠? 여기도 꽃이 폈었죠.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여기서 분화할 수 있는 꽃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생장점이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를 여기는 보니까 마디가 어쩔 수 없이 여기 하나, 두 개 마디 있네요. 두 개 마디에 1cm 정도 위를 자르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 난을 사실 때 보통 난에는 이렇게 지주대라는 걸 많이 세워요. 지주대를 세우고 신비 같은 경우 큰 거는 여기다 이제 고무 같은 걸 끼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눈에 찔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을 구매하시면 꽃이 이쁘니까 이렇게 볼 때 와 이뻐요 이렇게 보다가 눈에 콱 찔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주대는 항시 꽃이 이렇게 없을 때는 제거를 해주고 있을 때도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휘든가 그렇게 해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지질 때는. 자, 이렇게 해놓고 꽃대를 자르는데, 꽃대는 자를 때는 보통은 이제 소독한 가위로 자르죠. 그래서 소독을 부서졌는데 아까워서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자를 때 마디 둘을 자르는데 바로 가싹 자르면요 여기서 보통 잘랐을 때 말라서 타고 들어가요. 병균이 들어가지 그래서 바로 여기 생장점에 썩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cm 정도 위쪽을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빠를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부터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없는 데 있죠.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서 꽃이 피는데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아요. 보통 달리면 이렇게 달리면 이쪽에서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송이로 달려서 이렇게 해서 감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꽃을 또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한번 더 보는 게 정답이냐 아니면 완전히 잘라서 다시 내는 게 정답이냐면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내가 식물을 잘 키우고 호접란을 잘 키워서 세력을 왕성하게 계속해서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환경이 좋아서 계속 키울 수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자르면 세력이 좋으면 여기서 또 나와요. 요게 있다고 여기서 나오지 않고 요게 있다 그래서 새순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호접란을 봤더니 상태가 좀 안 좋고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제대로 꽃대를 많이 달리고 싶다 그러면 바닥까지 자르는 게 좋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잘라놨을 경우에 얘가 진짜 세력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럼 꽃을 피우기보다는 이거 대를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시기상 이제 막 꽃대보다는 나는 잎장이를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이렇게 말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볼 때는 이렇게 자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니 타입 있죠. 그러니까 중형종. 이건 뭐 사실 미니 타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중소형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를 때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마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디 꽃이 있으면 마디 요 아래쪽, 여기 마디 한 마디 있죠. 여기를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를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를 자르면 요런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또 이렇게 자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가 제대로 나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키울게 이런 분들은 보실 때 마디를 어디를 자르냐면 여기를 아예 자르는 거예요. 이 부분 아래쪽,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제가 자르겠습니다. 바싹 잘랐어요. 그 자르고 이건 어떻게 하냐, 번식용으로 쓰고, 그래서 꽃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법은 저도 영상을 예전에 찍었었는데 다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잘라서 페트병에다가 수태를 넣고 그냥 습도만 유지하게 놔뒀는데, 그때 시기가 좀 제가 늦게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온도가 되게 좋은 때죠. 고온일 때 놔두면 당연히 순이 나왔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꽃눈으로 변했어요. 꽃까지 피진 못했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시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수태에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 그거 있죠, 무슨 젓가락통 같은 거, 그런 데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인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자세하게 그렇게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랐어요. 근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요즘 같은 경우 호접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빛이 그렇게 광이 셀 필요가 없어요. 보통 룩스로 치면 3만 룩스라는데, 3만 룩스는 거의 광 포화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광이 있어도 소용없는, 도움이 안 되는,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일광욕하러 해변가나 가서 선크림을 바르고 뭐 하지만 빛이 너무 세면 이게 타버리죠.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두는 건 저는 아니다. 근데 베란다 정 햇빛이 안 든다, 그럼 베란다에서 키우면 좋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베란다는 3만 루 이상입니다, 여름에. 그래서 여기가 다 타서 번연성이 이렇게 허옇게 돼요. 이렇게 다. 심하면 이렇게 노랗게 변해요. 다 타서. 그래서 실내 쪽에 거실, 반그늘에서 키우는 걸 하고, 또 LED, 지하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LED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햇빛을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정 없으면, 빛이 집에 안 들면, 아니면 난 지하에서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은 요새 시중에서 LED 등이 있어요. 뭐 필립스 거도 있고, 뭐 이렇게 뭐죠, LED가 이렇게 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얇은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걸로 하든 간에 보통 LED가 3만 룩스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ED를 두고 40에서 50cm 정도 띄는 게 좋아요. 1m 넘어가면 거의 효과가 없고, 너무 내려오면 또 요것도 빛이, 광이 너무 세서 타는 경우가 생겨요. 빨갛게 변하든가 아니면 탈수 현상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30에서 50cm 정도에다 두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통 키울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또 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생장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호접란처럼 단경성,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쭉 올라온 애들은요, 이렇게 보면 잎이 올라올 때 여기에 물이 고였을 때, 겨울엔 추워서,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럼 이 안에가 온도가 50도, 6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좀 죽는 경우, 또 물이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썩어서 죽는 경우이기 때문에 물기는 항시 여기는 말라주고, 또 가정에서 물을 줄 때는 굳이 여기다 이렇게 줄 필요가 없죠. 밑에서 이렇게 전면관수식으로 주면 되니까 하고. 그럼 물은 어떻게 주냐? 자, 요 상태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죠? 이 상태로 구입을 했는데, 대부분의 호접란이 요렇게 구입했을 때 수태가, 오래된 수태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굳이 식재를 갈 필요가 없어요. 뿌리 상태하고 다 봤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냥 키우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서 호접란은 어렸을 때부터 플라스크메부터 이렇게 키우는 곳도 몇 군데 있지만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대만이나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수입이 들어와서 거의 뭐 요거보다 좀 작은, 바로 밑에 거나 아니면 큰 걸로 들어올 때 바로 분갈이 해서 들어와서 보통 오래돼 봐야 3개월,
4개월 정도기 때문에 수태는 굳이 갈 필요 없고. 근데 나는 그래도 굳이 수태를 갈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뽑아서 살짝 비닐을 벗기고요. 벗기고, 이 농가는 보습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피트머스를 아래 살짝 썼네요. 보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배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보고 여기를 살살살살 털면 다 빠지고 다시 새 수태로 껴주면 되는데 절대 수태가 이상이 없어요. 근데 구입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튼튼한 뿌리가 있고 이렇게 죽은 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빼서 이런 죽은 뿌리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색깔 봐도 알고. 이렇게 죽었죠? 여기는 보니까芯만 남았네요. 벨라민층은 이미 스펀지층이죠. 이거 이미 다 파괴되고, 이렇게 제거하고,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제거해야 되고. 이거를 왜 제거하냐면 요거 죽은 뿌리 때문에 다른 애들도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자, 제거 어렵지 않아요. 눈으로 처음에 모르시면 1차적인 거는 물에 담갔다가 뺐을 때 파래지지 않는 부분을 썩었다고 의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만져봤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면 요거는 죽은 뿌리죠.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지 병균이 옮기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고, 원 상태로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이 이거를 분갈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크나 이런 걸로, 나는 바크에다가 키우니까 너무 잘 커 이런 분들 있는데, 이거 방송을 보시는 입문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존에 키우던 스타일에서 다른 거 바꿨을 때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보고 허해졌다 그러면 물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넣었을 때 색깔 변화가 보일까요? 이렇게 파래지죠. 바로 담가서 물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보통 5분 정도면, 빠르면 뭐 2, 3분인 경우도 있는데 잘 못 먹을 경우에는 5분 정도 있는데, 내가 깜빡했다. 그래서 5분을 이렇게 지켜볼 수 없잖아. 타이머를 두고. 그래서 보통 5분 이상이면 돼요. 근데 내가 1시간 담가놨다?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배불리 먹어놓은 상태고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산소가, 용존산소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물을 줬는데 깜빡해서 너무 말라서 물이 잎이 이렇게 쭉 쳐지고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아예 몇 시간째, 어떤 분들은 12시간 이상도 담가 놓은 경우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자주 하면 안 좋죠. 이게 벨라민층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얇아졌다가 통통해졌다가 물 먹으면 다시 쪼그라졌다가 통통해졌을 때 너무 급격히 팽창을 하면 뿌리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육안으로 아까하고는 확연히 틀리죠. 수태 색깔하고 뿌리 색깔하고 이렇게 놓고, 투명 케이스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토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보면 돼요. 사이즈에 맞게.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키우시면, 그럼 꽃은 언제 나오냐? 저도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2번 봤다, 3번 봤다, 뭐 나는 계속 안 나와요. 근데 절대 나는 계속 꽃을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세력이 아주 약해서 그런 경우도 꽃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호접란이 기준이, 농가에서 기준으로 볼 때 25도가 이상이면요, 꽃대 안 나옵니다. 무조건 안 나와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25도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농가에서 좀 자본이 많고 여유가 있는 농가들은 아예 25도 농도를 계속 유지해줘요. 여름에도 추우면은 항상 그 온도 이상을 해야 돼. 왜? 그때 잠깐 떨어지고 자꾸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꽃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제대로 된 꽃을 뽑기 위해서 온도를 계속 올려서 꽃대를 억지시키면, 반대로 생각하면 가정에서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꽃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그래도 안 나온다면 시기가 있어요. 좀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면
보통은 저희가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에 난장터에서 했던 허접난들이 저온 처리 특별히 안 했는데 고온기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3, 4월경에 했는데도 그때 온도가 계속 편찮으니까 지금 꽃대를 다 물었어요. 그게 자연개화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름으로 계속 따뜻해지니까 꽃이 안 나오겠지 당연히요. 그리고 언제 나오죠? 가을에서 날씨가 겨울로 돌아서면서 온도가 이제 25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화분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렇게 비춰서 생장점이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나왔다고 꽃대가 나와요. 오래 걸려요. 세력이 세면 크면 클수록 세력이 훨씬 더 좋으면 좋을수록 꽃은 더 많이 달리기 위해서 꽃은 더 오랫동안 또 이렇게 더 길게 자라겠죠. 그리고 세력이 약하면 쭉 올라와서 꽃이 빨리 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키우다 보면 무조건 때 되면 핀다. 그죠? 간단하죠? 허접이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굳이 죽이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분에서 그냥 굳이 키우는 거 아니면 흙에서 키운다든지 아니면 물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키우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키워서 봤을 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뿌리 상태나 얘가 잘 재배되는 상태 그 다음에 뿌리가 상했는지 이런 걸 눈으로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여기가 투명한 거죠. 그죠? 몸속이 투명해서 그 안쪽을 다 볼 수 있어요. 항시 내가 뭐 밥이 많이 찼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비닐 포트채 직접 보고 느끼고 하다 보면 감이 생기니까 그 이후에 부작을 하시든지 뭘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하고 허접란은 이렇게 키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선착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무조건 구매하시는 분 있죠. 난장터가 됐든 뭐 저희 홈페이지가 됐든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핑크 대륜 호접을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받으실 분들은 메모란에다가 필요 없는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니까 메모를 해주시면 좋고 나는 안 필요 없다 그러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면 갈 때는 꽃은 없는 상태고 요렇게 저희가 혹시 요 꽃대는 쓸 수 있잖아요. 새롭게 나는 자르면 되니까 필요 없는 자르면 되고 잘라서 내가 요걸로 새로운 허접란 만들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요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그건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요걸로 활용해서 새로운 아기 허접란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허접란 기초편 꽃을 어떻게 보고 꽃이 핀 이후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